고객만족 관련 보기의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찾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올리버가 제시한 고객만족의 정의에 대한 것들이 제시되었는데요. 만족의 개념에 대하여 만족이란 소비자의 무엇으로부터 판단된다고 제시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올리버가 제시한 고객만족 정의는 올리버는 기대 대비 성과에 따라서 고객이 만족했다 또는 불만족했다 라고 제시를 했죠. 그래서 기대 불일치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 올리버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성취 반응으로 고객 만족도를 측정한다라고 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갈 지문은 성취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1차부터 5차까지 문제 풀이하면서 고객 만족의 개념에 대한 문제, 올리버가 제시한 내용에서 가로 안에 채우기가 한 문제 있고요. 그리고 굿맨이 제시한 고객 만족의 정의, 거기에서 가로 채우기에서 재구매가 있었죠. 재구매. 그리고 굿맨이 제시한 고객 만족의 정의를 누가 제시했는가 해서 총 3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3문제 요령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공정성 이론의 공정성 분류 중 도출 결과의 공정성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보기에서 찾아 모두 선택한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지문에서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나, 다, 라 해서 컨트리뷰션, 그 다음에 이퀄리티, 니즈 해서 기여, 평등성, 요구, 3가지가 공정성 도출 결과에 미치는 공정성 분류 요소에 포함되는 요소고요. 그리고 가는 해당되지 않죠. 컴플레이션 그러면 분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플루언스는 영향으로 해석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해당되지 않는 거 2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으실 때 조금 꼼꼼하게 포함되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포함되지 않는 것,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저희 복습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분류 3가지는 도출 결과, 그 다음에 절차상, 상호작용 이렇게 3파트가 있고요.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 도출 결과 부분이에요. 도출 결과는 투입 대비 도출하는 어떤 결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 평가 기준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요소가 기여, 요구, 평등성. 방금 영어로 시험 문제 나왔죠. 영어로 고르는 문제, 해당되지 않는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해서 체크해서 여기서 2문제가 지금 나왔고요. 절차상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가정 중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그러면 도출 결과를 생산하기 위한 방식이나 공정성,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제공하는 공정이라는 건 프로세스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 절차 중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죠. 그죠? 도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객이 어느 정도의 정보를 공유했는가 정도에 따라서 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 2가지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절차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2가지가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방식이다 보니까 예전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상호작용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가정 중이니까 어때요? 친절하게 서비스를 내가 제공받았는가, 또는 공정하게 받았는가, 의사소통 방식 우호적이게 받았는가, 친절하게, 그 다음에 편견이나 흥미, 정직, 예의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된다 해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보기가 다 들어가죠. 보기에서 상호작용 찾는 문제가 한 문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다 잘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고요. 최근 경향으로 봤을 때는 도출 결과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 경향이 도출 결과의 요소 3개 찾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거 찾는 게 가장 최근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다음 보기의 이야기에 가장 부합하는 이론은 해서 아마 제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기대불일치 이론이 아니고 인지불협화 이론을 설명하면서 아마 이 예시를 보셨을 텐데 한 번 더 보시면, 더운 어느 날 여우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참 길을 걷다 보니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높은 나무 위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지 뭐예요 까지죠. 그죠? 포도를 먹기 위해 여우는 발버둥 쳐 보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여우는 날이 더우니 포도가 시고 맛이 없을 거라고 이미 단정을 지었죠. 투덜대며 결국 포기하고 가던 길을 재촉하였답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인지부조화 이론 또는 인지불협화 이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략 파트에서 아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예시로 시험 문제 연결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지부조화 또는 인지불협화 이론이다. 페스팅거가 제시한 이론이죠.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보시면 인지부조화 이론은 페스팅거가 제시했다. 두 가지 용어로 쓴다. 부조화 또는 불협화라고 쓴다. 여기서 태도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때요? 불편한 긴장감을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사례에서 불편한 긴장감을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합리화를 하는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사례를 보시면 여우가 포도를 따지는 못했지만 못딴 이유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날도 덥고 포도가 시고 맛이 없을 거라고 투덜대면서 합리화하면서 끝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인지불협화 또는 인지부조화다라고 제시한 사람이 페스팅거다 해서 사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의가 또 시험 문제 나왔었죠. 빨간색 줄 정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